당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숨 막히는 침묵만이 거실을 채웁니다. 당신은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사실을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혐오에 찬 눈빛과 끝없는 분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이세마입니다.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당신의 완벽한 논리가 그녀 앞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지 말입니다. 왜 작은 말다툼이 갑자기 과거 10년치의 기억을 소환하며 이혼이라는 재앙으로 번지는지 말입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당신이 상황을 수습하려 하면 할수록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걸 몰라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뇌의 회로를 해결 모드로 전환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죠. 당신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에서 이것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여성의 심리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먼저, 이유는 나중에라는 잔혹한 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보이지 않는 지뢰밭을 걸어야 합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서운함은 날카로운 이빨을 숨긴 채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한 포식자입니다. 이 포식자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모든 말을 왜곡합니다. 40대 후반의 평범한 부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약속에 1시간 늦었습니다. 차가 막혔고 거래처에서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블랙박스 기록과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자신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합니다. 완벽한 변론입니다. 판사라면 무죄를 선고했겠죠.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남편은 억울합니다. 억울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아니, 내가 놀다 늦었어? 일하다 늦은 거잖아. 당신도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가 있습니다. 여성의 뇌는 갈등 상황에서 이 변형계가 거대한 폭풍우처럼 휘몰아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당신은 작은 돛담배 위에서 메가폰을 들고 풍향과 풍속을 계산하고 있는 꼴입니다. 당신의 논리는 폭풍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당신이 늦은 이유가 아닙니다. 홀로 기다리며 느꼈던 그 비참하고 버림받은 감정을 당신이 알아채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당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변명일 뿐 그녀의 고통에는 1%의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국을 막기 위한 첫 단계 프레임워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당신의 입을 닫으십시오. 변명하고 싶은 욕망이 목구멍을 찢고 나오려 해도 삼키십시오. 두 번째, 그녀의 감정을 의인화하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상처받고 피 흘리는 맹수입니다. 맹수에게 수학 공식을 들이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철저하게 감정에만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차가 막혔어가 아니라 혼자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많이 서운했지. 이것이 유일한 생존 공식입니다. 당신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구나. 무조건 공감하고 사과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당신은 다음번 싸움에서 완벽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화날 만해. 100% 내 실수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당신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완벽한 공감, 완벽한 사과, 완벽한 해결책. 이제 폭풍이 끝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분노보다 훨씬 더 차갑고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을 내려다봅니다. 그녀가 입을 엽니다.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 관계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당신의 완벽한 항복과 사과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치명적인 독약이 된 것일까요?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그 사과 속에 숨겨진 여성의 뇌를 붕괴시키는 끔찍한 진실. 당신은 분명히 항복했습니다. 자존심도 버렸고 완벽한 논리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주파수를 맞추라는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100% 내 실수야. 당신이 화날 만해.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당신의 그 완벽한 항복 선언이 그녀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당신을 끌고 들어갔는지 말입니다. 당신의 사과를 들은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 한 개도 모르고 있어. 이 선고와 함께 집안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얼어붙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해왔지만 당신은 다시 출구 없는 미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당신의 사과는 완벽한 가짜였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숨 막히는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걸 몰라요. 50대, 60대 여성의 뇌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진화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무자비한 거짓말 탐지기를 장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비언어적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죠. 그녀의 마음은 지금 깊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칼을 뽑아줄 생각은 하지 않고 상처 위에 싸구려 반창고 한 개를 대충 붙이며 이제 안 아프지? 다 나았지? 라고 말하고 있는 꼴입니다. 당신의 미안해 라는 말 속에는 그녀의 고통에 대한 진짜 공감이 1%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목소리 떨림, 시선의 회피, 미세한 표정 변화에서 당신이 그저 이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0.1초 만에 읽어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당신. 며칠 전 당신은 아내의 중요한 가족 모임 이야기를 건성으로 넘겼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왜 신경 써? 당신의 무심한 한마디에 아내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하지만 그 순간 펼쳐진 재난은 요란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질식이었습니다. 아내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옷을 다려주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당신을 향한 시선에는 경멸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 이것이 바로 50대 이후의 부부에게 찾아오는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형태의 형벌입니다. 당신은 소리치고 싶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사과를 해도 날리고 안 해도 날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 놓친 치명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내의 감정을 처리해야 할 귀찮은 업무로 취급했습니다. 감정이 먼저라는 여성의 논리를 얕보지 마십시오. 그녀가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 한 개도 몰라 라고 말한 이유는 당신이 사건의 팩트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의 비참함의 깊이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30년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족 모임에서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그 두려움, 남편에게조차 지지받지 못한다는 그 처절한 고립감을 단 1초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평온한 저녁 시간과 당신의 스트레스 없는 내일을 위한 철저히 이기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녀는 그 가식적인 방패를 정확히 부셔버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무조건적인 사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짜 공감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듭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감정을 진심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묻습니다. 좋아, 내가 다 이해할게. 그럼 도대체 내가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완벽한 질문 같습니까? 이성을 잃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성숙한 남자의 태도 같습니까?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당신이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낸 그 1초의 순간, 당신의 거실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처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침묵은 이제 피에 굶주린 재판관으로 의인화되어 당신을 조롱하며 내려다봅니다. 당신이 던진 무엇을 잘못했냐는 질문은 무자비한 사형 집행인이 되어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방금 전 판도라의 상자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악마의 봉인을 뜯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이유를 물어보는 이 합리적인 질문이 여성의 뇌를 가장 끔찍하게 파괴하는 핵폭탄이 되는 것일까요? 질문을 던진 순간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소름 돋는 심리적 메커니즘,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그 잔혹한 진실은 다음 3부에서 펼쳐집니다. 당신의 입술을 떠난 그 질문,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이 짧고 이성적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당신은 공정함을 원했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세상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당신의 이 합리적인 질문이 그녀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비열한 모욕으로 들리는지 말입니다. 왜 그 질문을 던진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맺혀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나고 칠흑 같은 절망만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방금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걸 몰라요. 50대에서 60대에 이른 여성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입니다. 남성의 뇌는 서랍장과 같습니다. 직장 서랍, 아내 서랍, 골프 서랍, 자동차 서랍. 당신은 한 번에 한 개의 서랍만 엽니다. 아내와 다툴 때는 오늘 벌어진 그 사건이라는 서랍 한 개만 열어두고 싸웁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는 다릅니다.
그녀의 뇌는 30년의 세월이 단 한 가닥의 끊어짐도 없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 거대한 거미줄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투 한 개는 그 거미줄의 끝자락을 건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진동은 거미줄을 타고 순식간에 과거로 내달립니다. 10년 전 당신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녀를 무안하게 했던 기억, 20년 전 그녀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당신이 TV만 보던 기억, 30년 전 신혼 초에 느꼈던 뼈저린 외로움까지, 이 모든 감정의 데이터가 0.1초 만에 하나로 융합되어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를 덮칩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당신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 순간 당신은 그 거대한 해일 앞에 서서 물방울 한 개만 가져와서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지금 오늘 하루의 서운함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이해받지 못했다는 끔찍한 고립감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처절한 고통의 역사 앞에서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녀에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건 미친 짓이야.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너는 그저 예민하고 정신 나간 여자일 뿐이야. 그녀는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30년의 감정적 탈해를 언어로 조각내어 당신의 좁디 좁은 논리의 서랍장 속에 밀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려 입을 떼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당신에 의해 또다시 난도질 당할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인간에 대한 완벽하고도 영구적인 포기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거실은 이제 시면의 재판정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던진 그 악마의 질문 때문에 말입니다. 이 재판정의 배심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가 30년 동안 홀로 삼켜야 했던 감정들이 의인화되어 당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배심원석 첫 번째 줄에 앉은 고독이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 옆에 앉은 배신감이 차가운 비웃음을 흘립니다. 당신의 침대 밑에 숨어있던 허무함이 스멀스멀 기어나와 당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재판장석에 앉은 과거의 상처는 이미 사형 선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당신은 억울할 것입니다. 난 그저 대화로 풀고 싶었을 뿐인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의 내면에서 피를 토하는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해결책을 묻지 마십시오. 이유를 캐묻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생존법은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는 그 30년의 거대한 그림자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 오늘 일만이 아니라는 거 알아. 내가 당신의 긴 상처를 보지 못했어. 미안해. 당신은 이 끔찍한 진리를 드디어 깨우쳤습니다. 논리도 버렸고 가짜 사과도 버렸고 이유를 따져 묻는 오만함도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30년치 상처를 모두 끌어안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과거의 모든 외로움까지 인정하는 완벽하고 깊은 공감의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눈에서도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폭풍우가 거치고 무너진 30년의 결혼 생활이 기적처럼 회복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는 울음을 뚝 그칩니다. 핏발이 섰던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기괴할 정도로 차분해집니다. 그녀는 당신이 잡고 있던 손을 부드럽게 빼냅니다. 분노도 슬픔도 서운함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낯선 이방인을 보듯 혹은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보듯 당신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를 돌아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신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해방감이 서려 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진심이 도달한 곳은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종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감정이 먼저라는 여성의 논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믿었던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밟아버린 가장 치명적이고 악랄한 함정, 공감과 사과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맹점. 그녀가 가방을 싸며 지은 그 섬뜩한 미소의 진짜 의미는 이어지는 마지막 4부에서 당신의 영혼을 철저하게 부셔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당신은 방금 전 30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완벽하고 진실한 사과를 건넸습니다. 자존심을 버렸고 논리를 버렸고 그녀의 과거 상처까지 모두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당신의 그 완벽한 진심이 그녀의 짐을 싸게 만든 결정적인 반가수해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의 바짓가단을 붙잡고 싶지만 손가락 한 개조차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내의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압도적인 기운이 당신의 숨통을 짓누릅니다. 분노하며 소리치던 어제의 아내가 차라리 천사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여성은 당신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완벽하게 낯선 타인입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당신의 사과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 이제야 그것을 해냈다는 그 끔찍한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걸 몰라요. 당신이 드디어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30년치의 고통을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해낸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구원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깨달음의 번개가 내리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었구나.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내 상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이렇게 다정하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30년 동안 그 능력을 철저히 숨긴 채 그녀를 방치했습니다. 당신의 그 완벽한 사과는 지난 30년간 당신이 그녀의 고통을 알면서도 고의로 외면해왔다는 가장 확실하고 소름 끼치는 자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거실을 맴돌던 감정의 그림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괴롭히던 그 감정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피곤한 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들은 관계를 지키려는 마지막 파수꾼이었습니다. 서운함은 당신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몸부림이었고, 분노는 이 가정을 어떻게든 끌고 가보려는 처절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뒤늦은 사과가 그 파수꾼들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서 30년간 피투성이가 된 채 버티고 있던 희망이라는 이름의 배심원이 마침내 숨을 거뒀습니다. 희망이 죽은 자리에 체념이 소리 없이 피어납니다. 체념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서 해방감이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젖힙니다. 여성이 분노를 멈추고 논리적이고 차분해지는 순간, 그것은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우주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가장 끔찍한 사형 집행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재앙이 시작된 50대, 60대의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앞에서 남은 인생을 홀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직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지 않았다면 당신의 뼈를 깎는 마지막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입을 영원히 꿰매십시오. 이제 어떤 화려한 사과나 공감의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가증스러운 변명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말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그 얄팍한 도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유령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녀는 한동안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며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했는데 라고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내심이 시험받는 가장 잔혹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불길을 입을 닫고 온몸으로 견뎌내십시오. 세 번째, 소리 없는 일상의 증명자가 되십시오. 30년의 방치를 씻어내는 것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녀가 무심코 흘린 쓰레기를 말없이 치우고 그녀의 채 조용히 기름을 채워두고 식탁 한 구석에 당신이 직접 끓인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두십시오.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수백 번, 수천 번 쌓여 작은 산을 이룰 때까지 침묵의 수행자처럼 움직이십시오. 감정이 먼저라는 여성의 뇌를 치유하는 마지막 열쇠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깎아낸 시간의 무게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릅니다. 그래, 묵묵히 잘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 우리 마누라가 독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알아채지 못한 이 심리게임의 가장 소름 돋는 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력 덕분에 아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었고 다시 당신에게 밥을 차려주고 가끔은 당신의 농담에 미소도 지어줍니다. 당신은 가정이 지켜졌다고,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다고 굳게 믿으며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녀는 당신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 화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늙고 지친 자신의 몸을 누일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해 이 집을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호적은 이미 10년 전에 말소되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저 부드러운 미소는 당신을 남편으로 사랑해서 짓는 미소가 아닙니다. 길가에 피어난 잡초나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를 바라볼 때 짓는 감정 없는 반사작용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매일 밤 그녀와 한 침대에서 잠이 들지만 사실 당신은 껍데기만 남은 유령과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진짜 영혼은 짐을 싸던 그 서늘한 새벽, 이미 당신의 곁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1부부터 지금까지
감정과 논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여성 심리의 심연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논리가 왜 쓰레기 취급을 받는지, 왜 섣부른 사과가 독약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유를 묻는 것이 악마의 질문이 되는지. 지금 이 순간 거실에 앉아있는 당신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녀의 침묵이 평화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재앙을 준비하는 폭풍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깊은 생각 이세마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고 잔혹한 심리의 이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